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한부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어제 월요일부터 직무를 시작했어요. 이제 뭐 내일이면 이제 한 주일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김명수 키즈들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김명수 체제가 낳은 사법부의 병폐,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죠.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을 기준으로 한 이 좌파 판사들의 난립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법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념, 좌파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병리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 지연 문제입니다. 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반기를 들고 있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자,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장제은 의원의 이 카드를 계기로 해서 김기현 사표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속히 비대위 체제로 이제 안정 기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여당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누가 새로운 국민의힘의 지도 이쪽 컨트롤 타워를 지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인물 선택에만 지금 남아 있고요. 민주당은 완전히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의총을 열었는데요. 자, 이재명이는 어디로 갔는지 잠적을 해버렸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너 빨리 떠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말이죠. 이 네 명, 비명계 4명이, 야, 너 사퇴, 딱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4명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원칙과 상식, 그러니까 너는 퇴진하고 이제는 비대위 치러 가야 돼,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요청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제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는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패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원칙과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우리 국민의힘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비명계들의 반성, 그리고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의총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딱 잘라서 정청래가 반박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오늘 의총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이미 야당이 3번씩이나 논의했는데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야, 너 빨리 퇴진해, 이 소리가 또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선거제 왜 돌아가려고 그래? 이 얘기가 나오니까 무서워서 못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피해 다니는, 의원들 모임에서는 피해 다니고, 법원에서는 가서 엉뚱한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이재명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플러스 정치 리스크까지 겹쳤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정당은 산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지금 반발하고 나서서 신당을 창당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도 완전히 지금 벽에 부딪히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본인의 본 고장인 광주 호남 쪽에서 반발이 셉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신통치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비명 4명도 지금 신당과는, 이낙연 신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난립하는 구조로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 안에서 지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 인물 중에 하나가요, 기존에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는 인물이 바로 나경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비대위원장 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 본 방송은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여러분들 이 김명수 잔당들이 지금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어요. 자, 뭐 때문에 반발하고 나섰냐? 기본적으로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이게 이제 김명수 브랜드잖아요. 김명수 브랜드가 이제 인기 투표하면 좌파들이 강해요. 이 선동질에 강해요. 선동질에 강하니까 이게 인기 투표를 유지하면 좌파들이 법원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재판 지연이 나오고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선 판사들의 담합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우리는 3건만 해, 이렇게 가지고. 예. 그래서 판사들까지도 그 워라밸이라고 하나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사법부가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요거를 해결하는 것이 제1차적 과제가 됐어요. 이게 김명수의 잔재 중에서 제일 먼저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거리라고 하는 헌법상의 이 규정이 무시화되고 있고 행복추구권까지도 지금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아주 심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건데 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입니다. 인기 발언. 자, 이것을 비롯해서 고법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조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아무리 봐도. 자, 그래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여러 가지 폐단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나가야겠다. 이게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본이에요.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번에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뭐 지금하고 별 저기가 없고, 그 다음에 각종 발탁성 인사제도를 폐지해버렸어요. 이게 김명수. 이게 그러니까 지 멋대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 취임할 때 취임사에서 공정한 인사제도를 만들겠다. 공정한 인사제도가 뭡니까? 실력에 의한 인사제도잖아요. 그 김명수는 뭡니까? 이념에 의해서 좌파 판사들, 인권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무슨 뭐 이런 민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우대했잖아요. 이거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리와 실력을 가지고 판결하는 이 우수 법관에게 우수한 말해줄까요? 그런 우수한 이 판사를 발탁하는 공정한 인사제도. 그리고 사법행정자문회의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좌파 판사들의 모임으로 변질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김명수 체제에서. 일종의 압력단체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요것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 법관 대표성에 맞게 공정한 재판, 공정한 사법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요것도 김명수판 브랜드, 김명수판 법관 대표회의를 성격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얘기고요. 법원행정처를 잘 법관화시킨다. 그래서 좌파들이 이 법원행정처를 장악했어요. 요것도 재판 지원 역량이 굉장히 약화됐다. 요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혔어요. 이러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이게 제일 지금 이제 이 불만을 사고 있는 겁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그러면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 예, 요거를 갖다가요, 내년 인사 때부터 이거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인기 투표로 전학하다 보니까 재판 지연이 야기돼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해당 법원 안에서 해당 법원의 판사들이 자기네 법원의 법원장을 추천하는 제도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런 지역 단위로 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판사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걸 받은 다음에 투표와 관계없이 대법원장이 실력 판단을 해서 공정하게 법원장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제에서 쉽게 얘기해서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력으로 나가면 좌파들이 실력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좌파 판사, 좌파 인사들, 학계, 뭐 문화계, 언론계 모든 부분에서 실력 있는 거 보셨냐고요. 좌파들은 왜 실력이 없느냐? 우선 당장 민주당에서 586, 386 이 좌파들, 요것들 실력 있는 거 보셨어요? 왜? 실력 없이 입만 가지고 거리 투쟁했으니까 이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손해보면은 이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갖다가 인기 투표에서 빼버리면은 누가 제일 손해를 봐요? 이제 좌파 판사들이 제일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이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반발하고 나섰고, 그 중에 이제 반발의 주도 세력이 누구냐? 성남 지원에 있는 부장판사 한 사람이 이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지방법원장 추천제와 사건 처리 후에 상관관계. 그래서 같은 법원에서 말이죠. 그 추천제를 했을 때하고 임명제를 했을 때하고 이 상관관계, 사건 처리하고 어떤 비율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봤더니 별 차이가 없다. 이걸 하나를 근거로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법원 안에서 비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원, 추천제 기간에 임명제 법원하고 사건 처리율을 비교했어요. 다른 법원. 요걸 가지고 별 영향가가 없다. 그래서 추천제하고 임명제의 처리율 차이가, 이 사건 처리율 차이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법원별, 연도별, 법원별, 연도별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르다. 그리고 사건 수에 따라서 법원별 가동법관이 매년 달라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쪽이, 즉 임명제하고 추천제하고 어느 쪽이 더 우수한 제도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는 지금 법원장 추천제도를 그대로 가자,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의정부지법에 있는 남양주 지원의 판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재판지원과 법원장 추천제도 개선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글을 올리면서 왜 이러한 내부 개혁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먼저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혁에 반발하고 있어요. 예. 자,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김명수 유산을 지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판사들의 정체성을 살펴보니까 말이죠. 지금 여러분께 맨 먼저 말씀드렸던 이 성남 이 지원의 부장판사.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성남지원의 부장판사의 경우.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의정부지법 판사인데 이 성남지법 부장판사는요. 2017년도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어요. 그리고 의정부 판사 이 사람도요. 당시 관련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요. 2018년도에 전국법관 대표회의 첫 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법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책임을 통과한다. 이런 문구를 적시한 의원을 현장에서 기습 발의한 공동 발의자 5명 있는데 그중에 2명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달고 다른 아주 노골적 좌파 김명수 기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는 법원의 판사, 좌파 판사들의 반란을 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삼경 총경이라는 인간이 총경들 전체 500명을 모아갖고 반란하는 거하고 똑같은 반란 현상이 지금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우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지금 현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러한 선동질하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강경 대응만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와 관련된 지금 내부 반발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먼저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제 하루 종일 제가 들어봐도 말이죠. 지금 이제 공관위원장,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과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선대위원장 이 세 자리를 누구로 채우느냐가 내년 총선의 가장 큰 변수가 된다. 왜? 사람이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공천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삼각편대 해서 원희룡 한동훈은요. 모든 자리에 완전히 약방이 감초가 되어버렸고 여기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이제 인용환 위원장이 떠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용환, 원희룡, 한동훈 여기에 김명준, 김한길, 그다음에 안대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한길, 김병준, 안대희는 사양을 했다, 거부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용환과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원희룡 요 세 명이 떠다니는데 여기에 갑자기 오늘부터 말이죠. 조금 전부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경원 의원설이 이제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요, 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그거 들어본 적이 없어.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됐든 뭐가 됐든 내년 총선 성공하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정 관계의 변화가 전제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정 관계 변화는 뭡니까? 지금은 이제 수직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윤 대통령 직할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요게 안 된다. 수평 관계. 그러니까 당 대표, 비대위원장의 독립적인 운영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공천에서도 비대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대통령실에서는 개입하지 말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이제 언론들하고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과 당정관계 변화가 전제돼야만이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비대위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 구성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말이죠. 이재용 그러니까 이제 동부벨트라고 하는 이재용, 이승환, 김재섭 이 합동 북 콘서트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의 스피커가 좀 커야 한다. 한마디로 존재감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이 하는 게 맞다. 이 얘기는요. 용산발 발언에 기가 죽으면 안 된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본인 비대위원장 설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김기현 사태와 관련해서는 당의 변화나 혁신이 단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중진들의 희생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중진 의원 헌신 필요하지만
초선도 필요하다. 이 얘기는요. 초선들이 연판장 돌려서 한번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영희가 이번에 이제 뭐 이 지역구 쇼핑한다 논란을 많이 지금 야기한 바 있는데 이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더 희생하라 대통령을 모신 분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이제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데 원희룡 장관은 지금 국민들이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데 더 빠른 변화가 필요하고 현재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대선 때 국민들의 기대를 접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를 갖다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빠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는 아주 신속한 전광석과 같은 변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변화가 절박하다는 것일 뿐이고 반성회에서 국민의 기대를 다시 살 수 있는 변화를 깊고 넓고 빠르게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요. 일단 이 해결 키를 지금 방향을 지금 잡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금 야당은요. 해결 방향성을 우리는 잡았는데 지금 야당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요. 방향성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재명의 사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비대위 체제로 가라. 그냥 우리 국민의 쪽으로 가라 이겁니다. 국민이 가는 방향으로 가라. 이 경쟁이 큰 틀에서의 혁신 경쟁인데 이 큰 틀에서의 혁신 경쟁이 민주당이 밀려버리면 승산이 없다. 이게 비명계의 주장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의 신당에 대해서도 호남 쪽에서, 광주 쪽에서 반발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낙연 신당과 관련해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뉴스피미 미디어 리서치에 조사를 해봤더니 전 국민적으로 여론사는 69.8%가 반대하고 20.1%가 지지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2.7%가 반대해요. 예. 그래서 이낙연 신당 글로 크게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신당은 호남 쪽에서 지지가 32.7%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47.6%나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낙연도 민주당 내부에서 신당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비명 사인으로부터도 조금은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적으로 반기를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명 모두 공천 욕심을 내려놔라. 그 이원우, 김종민, 조홍천, 윤영찬. 자, 그리고 지도부와 중진들은 기득권을 표기하라. 그리고 이재명은 내려와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은 계속해서 단합만을 외치고 있어요. 단합만을. 그리고 오늘 비상의총이 있었는데 오늘 의총에서도 이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연동형 비례제를 지키겠다라고 했으니까 약속대로 지켜라. 이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비명계 사인이 특히 그런 주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명계 사인이 이제 내려와라. 예, 비대위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정청래가 맨 먼저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말이죠. 이 이재명이는 아예 여의총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선거제 약속을 지키라고 지금 눈물로 오늘 또다시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진퇴 문제가 또다시 커다란 뭐라고 그럴까요? 핫 토마토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정청래가 앞장서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정청래가 앞장서서. 왜냐하면 정청래는 지금 친명 결사 옹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는 문제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문제 여기에 관해서 지금 정청래가 맨 앞에서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민석이도 마찬가지 친명 입장을 강하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대대적으로 이제 이 친명 인사들은 지금 이제 이 과거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강력히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해철 의원도 이 우상호 의원도 과거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이재명이는 한마디로 오늘 의총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망신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낙연도 지금
김영록 전남지사도 당대에서 싸워야지 무슨 탈당하느냐. 탈당은 최후의 방안이 되어야 되겠다. 예. 자, 요렇게 지금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 정치인들도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비교적 쓴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한테 공천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의 이 별도의 신당에 대해서는 지금 대거 반발하는 인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일부 보도를 보면 이낙연 측근들마저도 화난 상태로 당을 창당해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